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의견서에 있고요. 간략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법 절차는 아시다시피 어떤 공권력 행사보다 제도적 완결성과 안정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의 개폐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에 긍정적인 전망이나 기대만으로 함부로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충돌이나 충격,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 치명적이거나 빈발할 수 있는 부작용은 제거해야 새로운 절차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작동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 품질, 속도, 적정성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마땅한 개선책도 제시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태의 형사사법 시스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제도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사법 절차는 누군가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잘 처리하지 않으면은 피의자든 피해자든 참고인이든 어떤 그 개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법적 중대재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 힘없는 사람들의 희생, 불편을 미천으로 또다시 사법 실험을 하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사 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등치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근대 이후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했던 역사적 경험이나 이론 체계, 실무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접근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라고 해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개혁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 기소를 실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로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적고 수용성이 높은, 그래서 그야말로 추석 전에 통과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적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형사소송법 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은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를 제한하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의 적법성, 적정성 통제를 위한 검사의 관여 또는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개시된 수사의 종결은 검사를 거쳐서 하는 소위 정권 송치주의로의 환원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사 개시는 1차 수사기관이 하고 수사 종결은 검사가 하는 형태, 그리고 수사 시작과 끝까지 1차 수사기관이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되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검사가 적법성, 적정성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서도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의 충격이 덜한 방식으로 빠른 속도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신다고 하니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개별 법률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국가수사위원회법 관련해서는 수사와 관련한 정책 기능, 통제 감시 기능, 그리고 감사 감찰 기능, 수사 절차 및 내용에 대한 통제 기능까지 모두 하나의 국가기관에 모아둔다는 발상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견제와 균형을 완전히 무시하는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수사기관과 검사 사이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를 해놓고서 국가수사위원회 단계에서는 수사 기소를 통합해서 수사 중에도 수사 후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는 것 자체가 수사 기소 분리에도 역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지위나 관여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금기시되고 있는데 이런 지위나 관여를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수사 관여에 대한 어떤 책임을 국가수사위원회로 아웃소싱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을 대놓고 훼손할 수 있는 제도로 오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이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경험이 있는 집단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을 사실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검찰 공무원들 외에 그 정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조직은 인원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검찰을 조직 구성에 적극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국가수사위원회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제2의 검찰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검찰을 조직 구성에서 배제하게 되면은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는 사무처 구성조차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래서 졸속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지금 형사사법 시스템과의 충돌이나 법안의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비하면은 작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그 중수청법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민영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중수청법이나 그 박은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오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검찰에서 일부 조직을 분리해서 중수청이라고 간판을 붙인다고 해서 갑자기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일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방안으로서 중수청 설치는 사실 한계가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발의하셨던 중수청법에는 몇 가지 이의 절차를 만드셨고 그것과 관련해서 불복 절차를 좀 세심하게 만드시려고 시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안을 보면은 어디에 이의 신청을 하라는 건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법과도 충돌이 되고 있어서 현재 이런 상태로는 사실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복 절차를 만드신 것 자체는 좋은데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세심하게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소청법이나 박은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공소청법 관련해서도 검찰청의 기능을 재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네. 굳이 검찰청이란 용어를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의견서에 자세히 담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법안들은 현재 상태로는 그대로 좀 통과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하실 때 여러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소한 치명적인 결함은 제거한 상태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